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장 같은 경우는 낙폭이 꽤나 깊었고 또 원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됐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뭘까요? 네, 일단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FOMC 의사록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계감에 대한 좀 부분 때문에 좀 어제 낙폭을 굉장히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막상 이제 의사록을 오픈을 했지만은 사실 크게 큰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는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상대로 이제 물가에 대한 올해 뭐 2%에 잡기 위해서 뭐 긴축을 뭐 강화해야 된다라는 좀 소수 의견도 있었던 만큼, 결국에는 이제는 오늘 저녁에 있을 이제 PC 대한 소비자 가계 지출에 대한 부분까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예상치보다 크게 컨센을 상회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연준에서도 CPI 지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PC 지표에 대한 어느 정도 숫자를 좀 더 확인하는 부분이 다음 달에 있을 뭐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2년물이나 10년물에 대한 미국의 국채금리가 꾸준히 이제 상승을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오버밸류된 좀 반응을 좀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달 이제 오늘 PC와 뭐 오늘 실업수당 충원 건수도 있겠지만은, 3월에 나올 뭐 2월 달 고용 보고서까지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을 해야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더 안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금리를 어느 정도 뭐 5.5%까지 갈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지, 사실 시장은 큰 폭으로는 이게 변동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민감도는 작년과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 크게 많이 낮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일정적인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단기간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던 거지, 이제는 시장이 크게 좌지우지할 만한 요소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 이유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유럽이랑 이제 중국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영국도 그랬고, 스웨덴도 그렇고, 물론 오늘 이제 유로존 쪽에 대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건데, 생각보다 미국보다 빠르게 이제 물가를 좀 잡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시점 초반대까지 지금 물가가 항해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달에 영국 같은 경우는 9%대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인 유로존은 이제 최근에 스웨덴에서 거의 크게 잡았던 CPI 물가를 오늘 충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회복되는 지수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유럽 쪽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 구간에 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유가나 천연가스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유가도 80달러 아래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그동안 에너지난에 대한 이슈들이 점차적으로 해결되어 가는 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월 달부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부동산 주택 가격 신규 주택 가격 지수도 생각보다 그 컨센보다 윗방향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2월 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더 많은 주택 가격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나왔던 게, 중국은 일단은 가계 대출보다 기업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업 대출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부동산이나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중국의 부동산 회복에 대한 좀 시그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엔 3월 이제 전인이 3월 4일이죠. 결국에는 다다음 주 좀 월요일쯤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 사실 미국의 이런 FOMC보다는 중국의 회복 속도와 아니면 경기 부양체, 그리고 유럽의 물가 잡기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굳이 이제 시장이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크게 시장이 민감할 필요가 있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중무역 적자에 대한 축소 얘기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만큼, 대략 한 올해 중반쯤은 이제 흑자 전환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길어야 한 분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시장은 이제 여기서 빠르게 선반영을 할 것이냐.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빠르게
많은 매도를 했었고, 물론, 국내 현물 쪽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죠. 대략 한 1,500억, 1,400억 파는데, 외국인 선물 쪽에서 단기간에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 끝나고 났을 때, 대략 2,000억 정도에 대한 매수세를 확 돌아서 버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에는 언제 반등할지에 대한 여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중에서는 FOMC나 PC 쪽보다는 유럽과 중국 쪽의 시장이 눈을 더 빨리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있습니다. 오늘 밤에 유로존 CPI 또 현지 시간 23일에 미국의 PC 물가지수 오늘 밤 발표입니다. 이 두 가지 미국과 유럽의 물가지수 발표 주목해 주셨고요. 유럽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물가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개선에 대한 시그널도 읽히고 있다라고 보셨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회복 시그널 나올 수 있다는 점 주목해 주셨는데요. 간밤에 또 미국에서 톨브라더스라는 주택건설 업체가 예상보다 또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도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 최근에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과 함께 연동해서 이어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물가에 대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고용지표, 지난 1월 고용지표가 또 물가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2월 고용지표 주목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화요일쯤에 열렸던 우리나라 정부의 신성장 로드맵 4.0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 AI 그리고 UAM 관련 그리고 비대면 의료까지 나왔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관련된 비대면 의료에 대한 24시간 영상 상담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케어랩스나 이지케어텍 그리고 유비케어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좀 테마라기보다는 정보에 대한 수혜주들이 좀 시장에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좀 특정 종목이긴 하지만은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도에 로봇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도로교통 개정안법까지 빠르게 좀 통과가 됐었죠. 왜냐하면은 신성장 로드맵 중에 하나가 2025년부터 배송 관련된 물류 로봇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상용화 되자는 부분도 있었고, 26년부터는 이제 무인 배송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UAM 관련된 이런 모빌리티에 관련된 이슈도 시장에 관심을 맡았던 만큼, 결국에는 조만간 이런 AI 관련해서도 시장에 크게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물론 오늘 새벽에 한 2시간 전에 엔비디아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게이밍에 대한 매출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컴콘에서도 AI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AI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대장주가 결국 엔비디아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에서는 AI 관련주들이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게이밍 매출이 잘 났다는 거는 그동안 게임 시장이 작년까지 많이 안 좋았다는 상황에서 좀 올해 초부터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이런 콘솔 시장, 흔히 말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제 그 엑스박스와 같은 사실 중국 시장이 아닌 북미와 일본, 유럽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외형 시장 성장을 위한 우리나라 국내 게임 업체들이 하나씩 나가고 있거든요.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못 나오긴 했지만은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고 볼 수 있고, 어제도 장 끝나고 또 나왔던 이슈가 NC소프트 같은 경우 5월달에 프로젝트 TL이 컨솔이랑 PC 쪽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퍼블리싱으로 아마존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결국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가장 큰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아마 게임주와 AI가 좀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성장주로 흐름을 가고 있다는 것. 이제 앞에서 마켓 시그널 중에서 말씀드렸던 FOMC나 이런 PC와 같은 이제 매크로적인 의미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은 이미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에 대한 시장은 어느 정도 선반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할 거냐 여부와 이제 성장주의 흐름들이 이게 1월 달부터 꾸준하게 나왔다는 점은 이제는 이런 관련된 테마들이 좀 시장에 조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한 10시쯤이죠. 이제 금통위에서도 대략 한 금리 한 동결을 좀
굉장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창용 총재께서도 작년 말쯤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미국이랑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여기 이상에서 더 이상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런 최근에 PF 이슈도 있었고, 은행 관련, 윤 정부에서도 얘기 나왔던 은행 관련 이슈도 있었던 만큼 이런 금리 이슈도 아마 오늘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최근에 좀 PF 이슈도 있었고, 뭐 추가적인 계속 얘기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 관련 이슈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월요일부터인가요? 아마 주택 관련주들, 뭐 GS건설이나 관련 중소건설사들에 대한 주가 바닥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는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이런 주택 관련, 정책 등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은, 결국엔 PF 우려 때문에 강한 상승은 보이진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관련된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건설이나 기계나, 은행 관련 업종들에 대한 정부 쪽에서 나올 지침들에 따라서, 오후장에서 아마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 않나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이번 주에 발언을 내놓았었거든요. 이번 주 금통일을 앞두고 총재가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말씀해 주신 PE 관련해서는 지금 PE를 뺀 나머지 단기금융시장이 정상화 단계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작년 유동성 조치 11월에 있었던 건 뭐 금융시장 위기 때문에 했던 거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PF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기 금융시장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물가를 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다만 이번에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동결 100%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릴게요. 먼저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나온 두 가지 내용, 그 비대면 의료 24시간 영상 상담, 또 자율배송 로봇에 대해서 법안을 개선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로에서 물류를 하는 그런 로봇을 볼 수 있게 된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개혁 의지가 강하죠. 이런 규제 완화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여러 영역에서? 네, 그동안 작년 3월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정부도 들어오게 되면서, 하지만 작년 9월쯤에 5대 과제, 19대 전략, 이런 발표를 했었고, 1월 달에는 AI 관련된 신성장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화요일 이후부터 지금 벌써 두 개의 업종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UAM 관련된 이런 드론 관련주들이 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본업에 대한 수주가 나와야 좀 제가 볼 때는 원전 관련주는 움직일 것 같고 생각보다 비대면 우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시가 나왔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시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 규제에 관련해서 계속 지연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자율 배송 로봇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커피 로봇 만드는 회사 에스테크 비빈가 그 회사와 그리고 누리메카와 같은 치킨 로봇 같은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월 구독 서비스가 대략 한 150에서 160만 정도 됩니다. 결국 여기서 만약에 정부의 보조금이 나오거나 결국에는 이런 가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나올 수 있다라는 조금 예상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TL 콘솔 게임입니다. 글로벌 퍼블리싱 아마존 게임즈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 흥행에 도움되는 요소인가요? 네, 굉장히 흥에 도움되는 요소고 전 세계 게임 시장이 대략 200조고 콘솔 시장이 대략 80조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동안 게임 회사들은 일반 모바일 쪽에 대한 시장에 선정을 했었죠. 뭐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뭐 이런 GDP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 뭐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북미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영업망이나 이런 부분을 유통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아마 크래프톤도 겪어봤겠지만은 이거 NC소프트가 5월에 나와서 그만큼 내년까지 대략 3개에 대한 콘솔 게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그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할 것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존 게임즈를 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마 5월이나 6월쯤에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6월 달에 디아블로 4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큰 액티비전 게임즈니까 전 세계 1위 게임 회사가 이걸 출시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8월 달에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나옵니다. 이게 네오이즈가 왜 그동안 주가가 안 빠지냐고 하면은 작년에 매출이 3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콘솔 게임이 한번 잘 되게 어떤 상황이 되게 되냐면은 게임 한 개가 대략 한 6만 원입니다. 오늘 이슈가 나왔던 애들링 같은 경우 2천만 장 돌파를 했는데 이 게임이 2주 만에 1,200만 장이 나왔습니다. 대략 그러면 6만 원을 가정했을 때 2주 만에 7,200억을 벌게 된 거죠. 만약에 네오이즈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2주 만에 1년치 매출을 2주 만에 1년치 매출을 2배를 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들링이 2021년 그 게임스컴 상강을 했고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2022년에 게임스컴을 상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200만 장에 대한 컨셉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제가 볼 땐 크게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 게임 관련된 콘솔 플랫폼이 제가 볼 때 중국 외자판호보다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시그널 오늘 관심 섹터로 로봇, AI, 게임, 건설 등 꼽아주셨네요.